안녕하세요. 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이렇게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폭등을 해서 현재 플러스 6.57% 상승하는 상태에서 일단 애프터마켓이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분명히 이제 정규장에서 상승할 겁니다. 자, 제가 요거 영상 찍기 전에 미리 요런 거는 기본적인 건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은 아마 뭐 다른 영상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쭉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데서 실은 뭐 얻을 수 없는 이야기도 지금 이따가 좀 해드릴게요. 자, revenue, EPS 다 비트했죠. 뭐 11빌리언 예상했는데 13.5빌리언 나왔고, 그다음에 EPS도 2.09불 나올 줄 알았는데 2.70 나왔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16빌리언이나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12.6빌리언을 예상했는데 훨씬 뛰어넘는 가이던스죠. 그리고 그로스 마진도 71%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특히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이 기본적인 사항을 100번 들어도 기분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으시라고 저도 이렇게 쭉쭉 다시 좀 읽어드렸어요. 읽어드렸고, 그런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 주주들만 뭐 이렇게 신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엔비디아 주주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신나해야 합니다. 왜? 지금 본인 그러니까 각자 갖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AI에 노출 안 되어 있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AI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멋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얘기했던 게 엔비디아 꼭 어닝이 정말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 희망사항을 올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전체적인 투심을 호전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줘요. 여하튼 엔비디아가 좋게 나왔고 그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그래서 전년 대비 상승률 보면은 요게 엄청나요. 이게 141%예요. 엄청나죠? 네, 이제 특이점은 또 게이밍 쪽도 나름 선방했습니다. 11%. 왜? 지금 게이밍 쪽은 좀 죽쓰고 있잖아요. 다른 업체들 보면 게이밍 섹터가 뭐 별로 잘 안 되고 있다 해서 굉장히 약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게이밍 쪽도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플러스 11%면은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쪽은 28% 전년 대비 올랐고 다만 아쉬운 거는 그렇죠. 아쉬운 건 여기 오토모티브 그쵸? 전장이죠. 전장 이쪽이 얼마야? 마이너스 15%. 네,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빼고는 굉장히 좋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뭐 흠 잡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흠 잡을 때가 없었고 여기다가 얘네들 그 그로스 마진도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번 분기 그러니까 다음 언제야? 10월 달에 실적 발표하나요? 이번 분기의 그로스 마진을 얼마를 지금 제시를 했느냐? 72.6%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70.6% 정도 예상했는데 훨씬 뛰어넘는 그로스 마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엔비디아 실적에서 흠잡을 때가 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흠을 잡고 싶어도 흠 잡을 때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로스 마진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로스 마진. 그로스 마진이 지금 71% 나왔잖아요. 근데 인텔은 몇 프로예요? 인텔. 혹시 아세요? 네, 인텔은 40%입니다. 40%. 근데 이제 그 인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닝콜에서 자기네들은 지금 이거를
지금 60%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이미 엔비디아는 뭐 70%대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인텔하고. 그 다음에 그 인텔은 지금 팹가 있지만은 이걸 100% 가동을 못 하고 있어.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에서도 뒤처지고 있죠. 엔비디아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인텔도 실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르면서 그 훈풍을 같이 맞이해서 아마 상승을 할 건데, 인텔하고 엔비디아의 갭을 보시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2021년도 4월 달에 인텔 관련된 영상을 만든 게 있었어요. 네,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한 2년 전에 만든 건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인텔이 한 8불 정도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인텔은 뭐라고 했죠? 네, 밸류 트랩인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고, 인텔 살 바에는 차라리 엔비디아나 또는 AMD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현실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년 전인가 뭐 몇 개월 전인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 라이브 방송했을 때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테슬라가 있고 엔비디아가 있으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때 저라면은 무조건 나는 엔비디아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엔비디아로 갔으면 그쵸, 큰 돈 벌었겠죠. Anyway, 지금 그래서 인텔하고의 이 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엔비디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게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어떤 자신감이냐? 어디서? 자, 바이백을 발표했습니다. 얼마큼? 네, 25빌리언어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는 expire date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25빌리언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무기한 25빌리언 그 한도 내에서 그때 필요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눈에는 뭐 실적 뭐 잘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제 눈에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25빌리언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거는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거 잊고 계실 거예요. 원래 엔비디아가 뭘 했어요? 원래 암을 인수하려 했었어요. 40 몇 빌리언에 인수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금의 거의 뭐예요? 거의 50% 수준이에요. 40~50% 수준인데 이거를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앞으로 돈을 계속 긁어 모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우리는 할 수 있어.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은 캐시플로우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캐시플로우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게 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조달 비용을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하여튼 이 바이백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Q3 포캐스트 얼마 냈죠? 16빌리언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 16빌리언을 제시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 이 제일 중요한 데이터 센터의 revenue 매출이 대략 12에서 13빌리언을 우리가 역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번 분기 Q2, 이거는 Q3 가이던스고, Q2 얼마 나왔어요? 10.3빌리언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8빌리언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이던스 하나만 보더라도 이 중요한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하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엔비디아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이게 141% 신장했잖아요. 전년 대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가이던스 레베뉴 전체 가이던스 16빌리언 갖고 우리가 역산해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12에서 13빌리언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게이밍 쪽도 플러스 11% 전년 대비 신장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게이밍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한 25% 정도 돼요. 25% 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2.49빌리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2.38빌리언 정도 예상했고, 그래서 이것도 비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게이밍 쪽이 계속 그래도 역신장 안 하고 성장하는 걸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왜? 다른 경쟁업체들은 PC 마켓이 계속 약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보니까 얘네들은 그 약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더 진행하기 전에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를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제 채널이 괜찮은 것 같으면은 구독도 해보시면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내용들을 계속 얻어 가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게이밍 쪽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옛날에 애플 있죠? 애플이 실적 보고할 때 아이폰이 메인이잖아요. 메인. 서브로 iMac, 맥 제품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메인이 뭐예요?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브는 게이밍 이렇게. 그래서 게이밍도 나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요. 지금 그 성장률, growth rate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적어드릴까? 이것도 참 적는 게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적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봅시다. 성장률이 뭘 합리화해요? 뭘 합리화합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을 합리화시킵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 한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인기는 테슬라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 growth rate를 뭐로 얻어요? 실제 제품, 실제 AI 관련된 제품. 근데 테슬라는
처음에 뭐로 성장했죠? 오토 크레딧. 그쵸? 크레딧이에요. 차가 많이 팔려서 한 게 아니고 크레딧에 의해서 밸류에이션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보니까 그 넷플릭스의 그 시리즈 중에 오렌지 is the new black이라는 뭐 맞나? black 오렌지 is the new black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is the new 테슬라 이렇게 이제 의문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성장세가 보면은 옛날 초기에 테슬라의 성장세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성장의 원동력이 굉장히 틀립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있었지만은 이 크레딧 정부로부터 받는 카본 크레딧 이거 크레딧 관련돼서 이게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줬지만 엔비디아는 실제 얘네들 코 제품을 통해서 지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틀립니다.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다르게 와 닿았고 그거를 제가 썸네일에 그 내용을 그래서 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얘네들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지금 그 성장을 보면은 2022년 Q1에서 Q2, Q3, Q4, Q1, Q2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뭐 3.7 빌리언, 뭐 3.8 빌리언, 3.8 빌리언, 뭐 3.6 빌리언 이렇게 하다가 Q1에는 4.3 빌리언 하고 Q2 때 10.3 빌리언 한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이거 완전 점프한 거예요. 점프.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한테 뭐 좋은 내용 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경쟁 대비 리드 앞서 있다. 엄청 앞서 있어요. 그쵸? 네. 이런 면에서는 테슬라랑 비슷해요. 테슬라도 전기차 시장에서 엄청난 리드를 갖고 있었어요.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경쟁 업체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엔비디아한테는 경쟁 업체가 없어요. 한마디로 없습니다. 경쟁 업체가 없어요. 두 번째, 거의 지금 엔비디아 독점이에요. 독점. 두 번째, 엔비디아의 고객.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객이 경쟁 업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엔비디아 외에는 지금 구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고객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돈이 풍부합니다. 뭐 알파벳 돈 남아 돌잖아요. 아마존 돈 남아 돌잖아요. 엔비디아 고객들이 부자야. 한마디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부자야. 그럼 부자니까 나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 왜? 뭐 그 끼리끼리 이렇게 막 뭐 놀고 한다고 또 부자애들은 서로 뭐 정보 공유하면서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여튼 제 주변에 이렇게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부자들이 없어요. 제가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하여튼 엔비디아 고객들이 돈이 많다. 그 엔비디아한테 좋겠죠. 좋습니다. 자, 이 시점에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해주시면 저는 너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하나 재밌는 그 데이터를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고 어느 분야? 장기 투자 펀드. 그러니까 그 액티브 그 펀드 매니저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 쭉 봤을 때 얼마큼 엔비디아를 들고 있나 이거의 하나의 참고 데이터입니다. 이제 보면은 요 당시는 굉장히 엔비디아를 많이 담고 있었어요. 이게 그 S&P 기준이에요. S&P 기준을 봤을 때 얘네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네 펀드에 뭐 이렇게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중에 엔비디아를 얼마큼 담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많이 여기 무게 중심이 컸던 거예요. 컸던 거. 하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1.6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배. 1배. 그래서 한 배수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네들 전체 바스켓에 대략 한 3% 정도 엔비디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S&P 성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6% 정도가 돼요. 6%. 그 얘기는 뭐냐?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엔비디아 관련돼서 적게 또는 많이 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적절하게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요. 액티브 펀드에서 엔비디아를 향후에 담을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지금 월가에 있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기 투자 펀드에 아직은 엔비디아가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들이 엔비디아를 자기네들 장기 투자 펀드에 더 담을 여력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조금 공유를 드립니다. 아마 다른 데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닝콜에서 자 젠슨 그 형이죠. 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좋아하시는 분들, 젠슨 형은요.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마켓이 그 이거를 뭐라고 하죠? 템이라고 하죠. 템. 자, 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예요. 1 트릴리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젠슨 황이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을 1 트릴리언 달러 규모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계속 될 거고, 그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AI 가속 솔루션을 계속 필요로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플라이 체인, 어제 제가 영상에서 엔비디아 영상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 알아야 할 핵심 요소들 몇 가지 얘기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플라이 체인.
물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을 못하면은 그만큼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해요. will 실제로 젠슨 황이 얘기했던 거예요. 어닝콜에서 will substantially increase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큰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서플라이 체인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막 충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월스트리트에서 우려하고 있을 만큼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없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 결국은 그 우려를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신 그 타이완 세미에 의존하는 게 조금 찝찝한 거죠. 찝찝. 타이완 세미에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엔비디아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흠잡을 데 없어요. 이것도 흠잡을 건 아니에요. 다만 모든 거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알고서 엔비디아를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6개월마다 신제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경쟁업체들이 뭐 나서서 뭐 이런 제품이 나와도 우리는 항상 반년이면은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월스트리트 쪽에서 그 ETF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443개의 ETF에서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 나스닥 100 지수를 6.7%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곁다리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Q1하고 이번에 Q2 실적 발표했잖아요. Q1 관련돼서 그 예상치 대비 얼마큼 상회를 했느냐. 그때는 10% 정도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큼 상회했어요? 21% 상회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이던스도 지난 분기 때는 플러스 53% 예상치 대비 때는 오늘 나온 거죠. 27%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장이 엄청납니다. 지금 성장이 엄청나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지난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Q1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이렇게 해서 400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이때 아마 320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당시에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 리뷰하면서 오늘 이 가격에 그 다음날 정규장에서 400불대를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오늘보다 훨씬 저렴한 상태가 될 거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보다 내일 주가는 올라가지만은 오늘보다 내일 주가가 훨씬
싼 주가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어요. 왜?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500불 정도 됐잖아요.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번 Q2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내일 지금 400 지금 얼마예요? 70불이 좀 되나요? 이거 봐야 하나? 다시. 네, 다시 볼게요. 우리 다시 보면 기분 좋잖아요. 471불. 자, 471불인데 이게 혹시 500불 되면은 이때랑 똑같은가? 그럼 내일 정규장에서 500불대가 되면은 오늘보다 더 저렴해지는 거냐? 어떨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500불이 되면 오늘보다 더 저렴해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도. 여튼 이거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이게 성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제가 종합을 하자면은 엔비디아는요. AI를 가능케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어로 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쓸게요. 자, 이거 해석을 못 하시면은 어떤 분이 분명히 댓글 공간에 해석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드릴게요. 그래서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런 카페나 엔비디아 주주들 모여 있는데 그런데 이 영상 공유해 보시면은 모두가 좋은 정보를 얻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따가 좀 할 텐데 그때도 제가 엔비디아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그때 받고 그럴게요. 하여튼 오늘 이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